안녕하세요. 요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어제는 이게 정답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거죠. 특히 마케팅 시장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마치 그 브랜드랑 소비자 사이에 있던 편안한 직선도로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막 복잡한 교차로랑 새로운 골목길들이 마구 생겨나는 느낌이에요. 예전엔 그냥 좋은 제품 만들어서 우리 가게 앞에 잘 진열해두면 됐는데 이젠 그 가게로 오는 길목 자체를 AI나 거대 플랫폼 같은 새로운 문지기들이 꽉 쥐고 있는 형국이죠. 문지기.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그 길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문지기들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최신 마케팅 관련 소스들을 바탕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의 흐름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런 일이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커머스 시장의 판이 아예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첫 번째 단서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카페24 분석 자료인데요. 자사몰,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의 독립 쇼핑몰만 운영하는 곳이란겨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을 함께 운영하는 곳의 성과를 비교한 데이터예요. 저도 그 데이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사몰하고 오픈마켓을 같이 한 곳이 자사몰만 한 곳에 비해서 고성장할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더 충격적인 건 평균 월 매출이 2.4배나 차이가 났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채널 하나 더 늘려서 트래픽이 좀 늘어난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픈마켓에서 유입된 새로운 고객들의 데이터를 자사몰의 충성 고객 전략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가 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플러스 원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성공 공식이 만들어졌다는 신호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사몰은 우리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일종의 본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 고객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고객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동시에 오픈마켓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광장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일단 이 광장에서 우리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보게 만들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본진으로 데려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2.4배라는 결과는 바로 이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사몰은 팬덤을 만드는 심장부, 오픈마켓은 새로운 팬을 유입시키는 거래한 입구, 이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거 운영 관점에서는 정말 머리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마다 재고 따로, 고객 문의 따로, 데이터 따로 관리하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통합 운영이에요. 채널 개수만 무작정 늘리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널의 주문, 재고, 고객 데이터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복잡성만 늘리는 일이거든요. 결국 몇 개의 채널에 입점했는가 보다 얼마나 똑똑하게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게 만들었는가, 이게 성패를 가르는 거죠. 여러 채널에서 고객을 만나는 게 기본값이 됐는데 그 채널들을 똑똑하게 묶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중요해진 채널들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옷가게에서 떡볶이를 파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에이블리나 지그재그가 푸드 카테고리를 열었어요. 반대로 신선식품으로 시작한 컬리는 뷰티 컬리로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고 쿠팡은 아예 명품 패션까지 취급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여긴 옷 사는 앱, 저긴 음식 사는 앱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장 자주 쓰는 가장 편한 앱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하죠. 저도 얼마 전에 옷 구경하려고 지그재그 앱에 들어갔다가 홀린 듯이 인기 베이글을 주문했지 뭐예요. 정신 차려보니 옷은 장바구니에만 담아두고 빵만 결제했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효과겠죠. 고객을 어떻게든 앱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더 자주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이 이 변화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히 상품 카테고리 확장을 넘어서 우리 비즈니스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만약 여러분이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에이블리에 입점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경쟁자는 다른 옷 브랜드만이 아니에요. 그 인기 베이글과 경쟁해야 하는 겁니다. 고객의 시간과 관심을 두고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무한 경쟁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해야 눈에 띌 수 있을까요? 이제 상품의 스펙이나 가격만으로는 부족해요. 고객이 여기 재밌네 또 와야지 라고 느끼게 만드는 콘텐츠와 기획력이 훨씬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옷과 어울리는 레시피를 제안하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특정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상품들을 큐레이션해서 하나의 스토리 패키지처럼 제안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 안에서 고객의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콘텐츠 제작자가 되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플랫폼에서의 경쟁도 엄청난데 아예 심판이나 규칙 자체가 바뀌는 더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해요.
고객이 직접 검색하고 비교하는 시대가 끝나고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바로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의 도래입니다. 최근 구글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AI가 당신을 위해 검색하고 비교하고 구매하고 결제까지 하는 시대를 열겠다고요. 이제 소비자는 가볍고 편안한 등산화라고 검색하는 대신에 AI 비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갈 건데 내 발 사이즈랑 스타일에 맞는 등산화 중에 가성비 제일 좋은 걸로 추천해서 바로 결제까지 해줘. 이 흐름에 맞춰서 기업들의 전략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 SEO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는 AI의 추천 리스트에 들어가기 위한 답변 엔진 최적화 AEO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마주해야 해요. 지금까지 모든 마케팅 메시지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감성적인 문구, 아름다운 이미지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고객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됐습니다. AI를 먼저 설득해야만 AI가 우리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추천해 줄 테니까요. AI를 설득해야 한다니 한편으로는 좀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성 마케팅이나 브랜드 스토리텔링 같은 건 이젠 다 끝난 걸까요? AI는 그런 걸 이해 못할 테니까요. 결국 자본이 많은 대기업이 유리한 것 아니냐고요? 오히려 작은 브랜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I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광고 모델의 명성을 믿지 않아요. AI가 신뢰하는 건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명확하고 구조화된 상품 정보, 소재, 사이즈, 기능성, 제조 과정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소비자들이 남긴 진솔하고 긍정적인 후기 데이터 같은 것들입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광고비보다 우리 제품을 써본 실제 고객 100명의 진심 어린 리뷰가 AI에게는 더 강력한 설득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본의 싸움이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AI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우리 제품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AEO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키워드를 돈으로 사는 전략만으로는 AI의 추천 흐름에 절대 올라탈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AI에게 우리 제품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라 정말 새로운 숙제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먼저 카카오가 톡 어필리에이트라는 상표를 출원했어요. 이건 쿠팡 파트너스처럼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광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로 보여요. 사용자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특정 상품 링크를 공유하고 그 링크를 통해 친구가 물건을 사면 공유한 사람에게 소정의 수익이 돌아가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죠. 이건 단순히 새로운 광고 채널이 하나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직접 외치는 광고보다 내가 믿는 친구가 이거 진짜 좋아하면서 보내주는 링크가 훨씬 강력하잖아요. 이제 광고의 성과는 누가 공유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이건 사실상 우리 고객들을 1인 마케터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제품이나 콘텐츠가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공유하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 매력적이거나 유용해야만 하죠. 메시지를 설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유튜브의 변화도 흥미로웠어요. 검색 필터를 개편해서 쇼트폼이랑 롱폼 영상을 명확히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됐고 예전에 조회수 중심 정렬이 시청 시간까지 반영하는 인기 필터로 바뀌었다고요. 이건 유튜브가 콘텐츠 제작자들한테 보내는 명확한 시그널 같았어요. 이 변화는 우리에게 이원화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분 미만의 쇼트폼 영상은 잠재 고객의 시선을 낚아채는 빠르고 강렬한 미끼 역할을 해야 하고 10분 이상의 롱폼 영상은 그렇게 유입된 고객에게 제품의 깊이 있는 정보와 신뢰를 주는 본편 역할을 하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나누라는 거죠. 쇼트폼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롱폼으로 확신을 주며 팬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제는 기획 단계부터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니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직선도로가 사라졌다는 말이 더 실감나네요. 그 빈자리를 오픈마켓, AI, 그리고 내 친구의 추천 같은 새로운 권력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발견되고 신뢰를 얻고 선택받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새로 짜야 합니다. 변화의 속도는 앞으로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흐름을 방관하지 않고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할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겠죠? 네, 저희 올스 마케팅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변화를 포착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나침반 같은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새로운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변화는 어쩌면 브랜드라는 개념 자체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AI가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주고 플랫폼이 자체 기획 상품을 내놓는 세상에서 소비자들이 과연 특정 브랜드를 고집할 이유가 계속 남아있을까요? 어쩌면 5년 뒤 마케팅의 가장 큰 화두는 브랜드 없이 어떻게 팔 것인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케팅 관련 고민은 아래 링크로 문의해 주세요.